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은 그 음식이 당신의 신장을 돌처럼 굳히고 있다면 지금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아침마다 검은 콩 드시죠. 탈모 막고 혈관 지키고 노화 늦춘다고 믿고 정성껏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검은 콩이 당신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얼굴이 잘 붓고 신발이 예전보다 꽉 끼고 소변색이 탁해졌다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당신이 매일 믿고 먹는 건강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콩을 우유와 같이 드시거나 콩밥에 김치 한 점, 고기 반찬을 곁들여 드신다면 이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도 없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이 영상이 다른 건강 영상과 완전히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은 콩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장 결석을 만드는 독이 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지금까지 왜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속은 더부룩하고 몸은 더 무거워졌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검은 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돌이 되는 조합과 약이 되는 조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10년 동안 신장을 갉아먹고 이걸 알면 오늘 저녁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검은 콩이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몸을 살리는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드시는 검은 콩과 우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콩과 우유, 몸속에서 돌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조합. 아침에 바쁠 때 검은 콩가루 한 숟갈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고소하고 간편하고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수년째 이 조합을 습관처럼 드셨을 겁니다.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 건강 메뉴처럼 팔고 있으니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 조합은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돌을 키웁니다. 왜 그런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림이 그려지게 말씀드릴까? 검은 콩에는 인이 아주 많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은 밖에서는 각각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만나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시멘트 반죽입니다. 처음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검은 콩 두유에 우유를 섞는 순간 몸속에서는 녹지도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덩어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프지도 티도 안 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 식은땀, 응급실, 그때서야 몸속에 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젊을 때는 소화력도 강하고 신장도 튼튼해서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는 줄고 소화 효소도 줄어듭니다. 이때 이 인과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마신 날이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덩어리가 썩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숱 지킨다고 검은 콩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빠져나가고 콩의 영양은 흡수되지 못한 채 신장에 돌만 남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겼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매일 그렇게 먹고 있었네 하고 뜨끔하셨다면 지금 멈추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은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먹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이 조합만 피하셔도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검은 콩 두유에 우유 타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먹는 건강식이 가장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아무 의심 없이 곁들이는 두 번째 음식, 이번에는 영양을 통째로 버리게 만드는 검은 콩과 고기 이야기입니다. 검은 콩과 고기, 비싼 영양을 그대로 버리는 조합, 검은 콩에 고기 반찬. 이 조합은 많은 분들이 가장 든든한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콩으로 식물성 단백질, 고기로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먹으면 기운이 불끈 날 것 같죠? 실제로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검은 콩밥에 소고기 먹었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몸을 살리는 식사가 아니라 영양을 통째로 버리는 식사입니다. 이유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큰맘 먹고 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서 누군가가 그 보석을 낚아채 하수구에 던져버린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검은 콩과 고기를 같이 드시면 몸속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에는 몸에 꼭 필요한 아주 귀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한 철분입니다. 이 철분은 피를 만들고 어지럼증을 막고 온몸에 힘을 돌게 하는 핵심 영양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에는 이 철분을 아주 싫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 많은 특정 성분은 고기 속 철분을 만나면 찰싹 달라붙어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비싼 고기를 드셔도 몸은 그 영양을 거의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손해보는 가장 억울한 식사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몸속에 남아 신장에 부담만 더 줍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몸에 짐이 됩니다. 특히 신장은 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에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식사 후에 유난히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피곤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운이 차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콩으로 만든 장 또는 짭짤한 반찬까지 같이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검은 콩과 만나면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세 번째 조합, 한국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끝잔 반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부모님 세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검은 콩과 짠 반찬,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조합, 콩밥에 김치 한 점, 젓갈 조금. 이 조합은 한국 식탁의 기본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밥이 술술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조합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식사는 재난 상황입니다.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몸속 나쁜 염분을 빼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튼튼할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이미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이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짠 반찬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속에서는 칼륨 폭탄과 나트륨 폭탄이 동시에 터집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정수기에 진흙물과 모래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상황입니다. 필터가
멀쩡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장이 바로 그 필터입니다. 나트륨도 걸러야 하고 칼륨도 처리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몰려오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손발이 저리고 입 주변이 얼얼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도 똑같이 드십니다. 콩자반에 젓갈, 콩밥에 김치 국물, 이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도 바로 이 조합을 매 끼니 드셨습니다. 콩은 몸에 좋다며 간장에 짭조름하게 졸인 콩자반, 밥상에는 항상 젓갈,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식단이었지만 몸속에서는 신장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리가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보다 저녁에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신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거나 양말 자국이 잘 안 사라진다면 검은 콩과 짠 반찬을 같이 드시는 습관부터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김치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짠맛을 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콩밥을 드신 날은 김치 양을 줄이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살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겁만 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을 피하고도 검은 콩을 약처럼 먹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희망적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끊지 마십시오. 약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은 콩은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만 먹으면 몸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검은 콩을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바꾸는 첫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바로 검은 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만 먹으면 몸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아주 간단한 음식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검은 콩과 달걀은 서로를 살려주는 완벽한 짝입니다. 이걸 퍼즐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9조각이 맞춰진 퍼즐입니다. 그림은 거의 완성됐지만 딱 한 조각이 비어 있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달걀이 들어오면 마지막 한 조각이 채워집니다. 그 순간 몸은 이 단백질을 완성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줄어듭니다. 허벅지가 약해지고 무릎이 불안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집니다. 이때 검은 콩과 달걀을 같이 드시면 근육을 지키는 힘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아침에 빵이나 떡 대신 검은 콩밥에 달걀 하나, 이 식사만 바꿔도 오후에 몸이 처지는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을 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검은 콩은 혼자 먹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진짜 힘을 냅니다. 혹시 부모님이 콩은 열심히 드시는데 기운이 없다고 하신다면 이 조합을 꼭 알려드리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은 콩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검은 콩을 신장에 부담 없이 훨씬 편하게 소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콩 먹고 나면 배에 가스 차고 더부룩했던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신장이 쉬기 시작하는 순간 콩을 먹고 나면 괜히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서 다음부터는 손이 잘 안 가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콩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콩을 너무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들이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뭐든 먹어도 알아서 잘게 부수고 소화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까다로운 음식이 들어와도 위가 먼저 지칩니다. 이때 검은 콩은 생각보다 위에게 부담이 큰 음식입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꽉 차 있어서 준비 없이 들어오면 위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러면 소화는 늦어지고 가스는 늘고 그 부담은 그대로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콩을 먹고 난 뒤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은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로 살짝 도와주는 겁니다. 위가 혼자 다 하게 두지 말고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식초입니다. 식초는 몸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위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일 좀 하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신호입니다.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위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화를 돕는 힘이 천천히 깨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검은 콩이 들어오면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지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찌꺼기는 깔끔하게 지나갑니다. 그 결과 배는 편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초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식사할 때 몇 알씩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시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입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편해지면 신장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줄어드니 신장은 쉴 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몸이 덜 붓고 화장실 가는 느낌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콩은 먹고 싶은데 속이 불편하다고 하신 적 있으시다면 이 방법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콩을 잘못 먹어서 몸이 힘들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먹어서 정말 달라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요. 이 방법을 말로만 들으면 솔직히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콩 먹는 방법 조금 바꿨다고 몸이 그렇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아주 솔직합니다. 특히 억지로 참아오던 장기일수록 환경이 바뀌는 순간 반응이 빠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도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속이 너무 불편해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우유는 끊고 짠 반찬은 줄이고 콩은 달걀과 함께 그리고 초콩으로 바꿨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왔는데 그날은 몸이 먼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전보다 편해졌고 저녁에 신발 벗을 때 발이 덜 부어 있다고요. 예전엔 양말 자국이 밤까지 남아 있었는데 요즘은 금방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부담을 덜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아주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신장이 조금 숨을 쉬게 되면 붓기가 먼저 빠지고 피로가 줄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던 밥상에서 잘못된 조합을 빼고 맞는 조합을 더했을 뿐입니다.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속이 더부룩해도 나이 탓이라 넘겼을 겁니다. 다리가 부어도 피곤해서 그렇다고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공유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은 정보 하나로 병원 갈 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딱 3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몸은 단순한 걸 가장 좋아합니다.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아주 단순한 원칙만 지켜줘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은 혼자 두지 마십시오. 우유, 고기, 짠 반찬과 같이 먹는 순간 몸은 버거워집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마구 섞는 게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은 짝을 잘 만나야 합니다. 달걀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음식과 만나면 몸은 이걸 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챙겨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원하는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부룩함, 붓기, 유난한 피로,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저녁 식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끊을 필요도 없고 비싼 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조합을 빼고 맞는 조합을 더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옆에 우유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따뜻한 물로 바꿔 보십시오. 콩밥 위에 짠 반찬이 올라간다면 오늘만큼은 양을 줄여 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 몸의 느낌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을 매일 드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은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모르고 먹는 건강식보다 알고 먹는 밥상이 훨씬 안전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몸 편한 식사 함께 시작해 보시죠.